알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용환 에디터 질문이었고 이제 계속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임승환 YTN 기자 차례입니다. 네. 앞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톤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 심판은 법적으로 좀 다퉈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헌재가 공정해야 되는데 헌재가 불공정해 보인다.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국회에서 선관위에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됐고 선관위에는 방첩사가 동원됐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어제에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지만 실제 국회에 단전을 하는 CCTV가 어제 공개가 됐었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탄핵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물론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 차치하고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탄핵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국회하고 선관위에 이제 그 병력을 보내는 것, 계엄이라는 거는 계엄이 적법하게 이 선포가 됐을 경우에 각 기관에 보내는 거는 다 헌법기관에 보내는 건 맞지만 국회 보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국회에 그 해제 요구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회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제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판 중에 있고 다퉈지는 이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단전 부분도 지금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바로 부정한 걸로, 부인한 걸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부인한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얘기, 회의를 방해하라는 얘기,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게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탄핵에 대해서 이 당부,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어떤 그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탄핵이라는 건 결국 이제 파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잘못한 행위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의 징계가 있고 해고 내지는 파면 이런 부분들은 가장 이 극단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인정이 되더라도 과연 이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을 당해서 마땅할 정도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고요. 내란죄 성립 부분은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사유에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게 그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과연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내란죄 성립 부분은 이제 형사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그 다음에 법원 기소가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조금 더 분명합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수사기관이라든지 사법 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과 연루가 돼 있다. 회유가 돼 있어서 팩트가 아닌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그 부분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직권으로 유일하게 증인 신문을 한 사람이 조상혁 수방사 제1경비단장인데 이 사람은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진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헌재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진술이 없어서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긴다거나 실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부분이 팩트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법률가로 검사 생활도 오래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진우와 같이 자기의 형사 사건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우 장군, 이진우 증인처럼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 없이 홍장원이라든지 특히 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저는 군인이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제복을 입고 야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울든 말든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장원이나 홍장원 전 차장도 야당 쪽을 접촉하는 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진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어느 재판관이 아마 증인신문 중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증언이 일관성이 있지 않은 부분은 증언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이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걸로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홍장원이나 곽종근 같은 경우는 증언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우선 곽종근 같은 경우 전화도 한 번 받았다 그러다가 두 번 받았다 그러다가 세 번 받았다 그러고 그 내용도 변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인원 요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증언의 확실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신문이라든지 무슨 이 대세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건 저희 생각이고 어쨌든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에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고 또 신중한 재판을 요구할 뿐 이 디테일하게 누구를 한 번 더 조사해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어떤 난입 폭력 사태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비대위원장께서는 그 사태 이후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유감 표명을 하시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경찰도 무조건 구속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연행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하는 약간의 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법부를 공격하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더 좀 강력하게 따끔한 메시지를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읽혔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폭력은 그게 사법부에 대한 부분이든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든 어느 경우에도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또 보수와 우파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폭력을 절대 안 하는 거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그럴 부분으로 계속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저희들이 여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해주신 덕에 사실 저희들이 잘했다기보다는 여론의 지지율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하고 다르게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고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사태 이후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체되거나 조정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보든지 가치적으로 판단을 하든지 절대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거기에 혹은 양비론을 통해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서 반성하고 분명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나 좀 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답변하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그날 밤에 벌어졌던 일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국회의원을 이제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여부, 그 다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뭐 이 두 가지인데 홍장원이랑 박종근 두 증인이 일부 발언이 좀 헷갈리고 진술이 안 났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제가 보기엔 곁가지 아닐까. 본질적으로는 이 두 사람 말고도 다른 군인들이나 다른 경찰에서도 체포조의 문제, 체포 대상의 존재,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정치인을 활동을 멈추게 하려는 포고령 내용을 이행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장을 편 게 이해는 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보면 뭔가가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시도 아닌가.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저나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게 분명히 없었다라기보다도 그게 있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정도지 분명히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헌재에서 뭐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내란죄 수사에서도 본질적인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잘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언론과 관련된 얘기를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년 반 재임하는 동안에 기자회견을 거의 안 했고 인터뷰도 딱 2번만 했는데 그 외엔 다 해외 매체하고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인상은 불편한 질문을 받기 싫어한다. 그러다 불통 이미지를 쌓이다 결국 개헌과 탄핵에 이르렀는데 이 과정에 민심의 촉수가 되어야 할 집권당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대통령한테 할 말을 못했고 자기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부분에 있어서 뭐 무슨 이유로 됐든 간에 그 여당이 뭐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특히 야당과 대처하는 부분에서 우리 당이 조금 더 노력해서 열심히 했으면 뭐 개혁까지 하지 않아도 됐었겠다는 측면에서는 뭐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글쎄요. 이거 백식이 그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럼 뭐 좀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놀라웠던 것은 대통령이 체포되는 날,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됐다. 이게 기성 언론을 말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평소 내부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종종 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저는 좀 혹시 권영세 위원장께서 인수위 부위원장도 하시고 장관 하면서 내각에서 공무회의도 하셨을 텐데 이런 말씀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 굳어져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간에 결국 12월 3일의 개헌이라는 결정적 오판으로 이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게 굳어지는 동안은 어떻게 관찰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당은 무엇을 했는지 역시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앞에 하신 질문하고 연결을 해서 대통령께서 언론 접촉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뭐 초기에는 도스태핑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말을 하시기를 너무 많이 좋아한다 이런 평이 나올 정도로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계기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부분은 그전에는 대통령하고 제가 가깝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뵐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럴 때 뭐 유튜브 얘기 나오면은 유튜브보다 그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신문 같은 경우 그 요즘에 뭐 대부분 이 포털, 저도 사실은 뭐 이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나 이런 거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지만 이 신문에 그러니까 진짜 그 신문, 물리적으로 신문을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신문에는 그 여기 언론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마지막으로 어디를 위에 높이고 어느 거를 비중을 크게 1면에 싣고 2면에 싣고 3면에 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언론의 어떤 흐름, 또 언론의 흐름이라는 거가 민심을 반영하는 민심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세게 얘기하고 이 언론과 접촉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에는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유튜브도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된 유튜브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유튜브를 거의 안 봅니다만, 근데 그런 부분을 보는 건 좋겠지 뭐 좋을지 모르지만 유튜브나 지금 요즘 다른 SNS나 이런 게 소위 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그 관련된 유튜브와 같은 성향의 유튜브만 잔뜩 떠올려서 계속 거기에 갇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향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뭐 실제로 제가 대통령께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실제로 뭐 얼마나 보셨는지 얼마나 저희 신문과 언론 TV와 이런 데 배분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잠깐만, 지금 이제 대통령께 유튜브 관련된 건의도 드린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맥락을 조금만 좀 설명 더 해주시겠어요? 뭐 유튜브 보면 잘 정리된 거 많고 뭐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지금 레가시 미디어에 대한 소위 일종의 이제 불만 같은 거, 어느 지도자나 레가시 미디어에 대해서 불만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튜브에서 오히려 제대로 반영을 해서 발표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뭐 완전히 전적으로 유튜브에 의존한다 이런 거는 난 내용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도 레가시 미디어를 좀 더 신경 봐라, 보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 국민일보 지호일 정치부장 지금 대통령의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시고 탄핵 소추된 이후에도 관계 절연일까요? 관계를 끊지 못하고 좀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 여론의 흐름 이런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중도 확장 측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겁니까? 못 끊으시는 겁니까? 혹은 그 관계에서 유턴이 필요한 시점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하고 관계라는 거는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니까 대통령과 그 여당 간의 일반적인 관계, 뭐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탈당을 시켜야 출당이거나 탈당 얘기가 어떠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근 소위 옥중 정치 얘기 뭐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 보면 관련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옥중 정치 부분은 뭐 옥중 정치라고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첫날 그 면회를 갔습니다만 제가 당의 대표고 임시 대표입니다만 당의 대표고 또 그리고 향수치문도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가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가서 면회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누구는 뭐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이 다 있습니다만 그 개인적인 이유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 거기는 뭐 공적으로 무슨 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규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 면회 오셨던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교도관이 입회해 있고 시간도 30분으로 저기 정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상대인 대통령께서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게 무슨 공적으로 보고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럴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들도 아니고요. 변호사라면 변호인 변호 전략을 짠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기심도 있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건 오히려 옥중 정치하는 건 조국 대표가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그런 식의 어떤 외부로 나갈 걸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뒤에 갔다 온 의원들을 보더라도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옥중 정치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탈당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우리 윤리위가 그러니까 지금 새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된 윤리위 말고 그 전 윤리위에서 이미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종결을 한 걸로 얼마 전에 보도도 났습니다만은 그렇게 됐는데, 과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우리 당시 대표였던 분이 이게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 1년 뒤에 출당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 당하고 당시 우리 당하고 관계가 이게 단절이 되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출당이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쇼보다는 우리 대통령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고치고 하고, 그다음에 잘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거가 필요하지, 인위적으로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런 식으로 100%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개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결국 같은 내용인데, 그게 보통 그러면서 비판하는 게 중도층이 좋아하겠냐 이런 부분인데, 이 중도층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당의 이제 국민들의 신뢰가 보수는 보수적 이유로 우리 지지하고 진보나 좌파들은 그들대로 이제 야당을 지지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중도에 있는 분들은 되게 정치적으로 고관층이 아니거나 아니면 생각 자체가 중립적인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식사고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지, 그게 무슨 누구하고 멀어지고 이런 데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